인류의 기원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곳에 존재합니다. 현대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고대 문명 속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지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점토판 위에 새겨진 한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그 기록 속에 잠든 인류의 탄생과 신들의 개입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바로 인간 진화의 급속한 발전이에요. 다른 생명체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해온 것과 달리 인간은 놀랍도록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지능과 창조력을 획득했거든요. 답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번성했던 수메르 문명의 기록들 말이에요. 기원전 4500년경부터 존재했던 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도시 국가를 건설했고 서령문자라는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기록 중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1849년 이라크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적 발굴 작업에서 14개의 점토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에는 서령문자로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전문가들이 이를 해독한 결과 그 내용은 기존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것이었어요.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니비루라는 행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행성은 3600년을 주기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바로 이 니비루 행성에 아눈나키라는 고도로 발달된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눈나키들이 직면한 문제는 심각했어요. 그들의 행성 니비루는 환경적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대기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했죠.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금속이 가진 특한 성질 때문이었어요. 금은 부식에 강하고 전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금을 이용해 대기를 정화하고 행성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니비루에서는 금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웠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눈나키들은 우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고도로 발달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선을 건조하고 금을 찾아 우주 탐험에 나섰던 것이죠. 오랜 탐사 끝에 그들이 발견한 곳이 바로 지구였어요. 약 44만 5천 년 전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매머드, 검치호랑이, 다양한 영장류 등 야생동물들만이 서식하고 있었어요. 인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아눈나키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지를 마련했어요. 그들이 건설한 첫 번째 도시의 이름은 이레두였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온갖 과일나무와 동물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죠. 이 정원이 바로 에덴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금 채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채굴 작업은 극도로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눈나키들은 이기라는 다른 외계 종족을 데려와 노예로 부렸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강제 노동에 지친 이기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지구 역사상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눈나키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기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그들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해진 아눈나키들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내요. 바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들은 지구에 살던 영장류의 유전자와 자신들의 유전자를 결합시켜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창조하려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실패작들을 낳았어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대한 존재들이 탄생했는데 이들은 엄청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능이 부족하고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수차례의 실험과 개선을 거쳐 마침내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타났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어요. 아눈나키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상당히 작았고
약한 존재였지만 적절한 지능과 수능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누나키들의 명령을 따르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언어를 습득하고 농업 기술을 익혔으며 건축 기법도 터득했습니다. 점토와 돌을 이용해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인간들의 능력을 본 아누나키들은 점차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간들은 도시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도 했어요. 신성한 에덴 정원에서 생활하며 아누나키들을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번식을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번식력은 아누나키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도시는 과밀 상태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 직면한 아누나키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인간들을 에덴과 이레두에서 추방시켜야 했어요. 수천 년이 흐른 후 니비루 행성이 다시 지구에 접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니비루의 강력한 중력장이 지구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빈하들이 녹기 시작했어요. 해수면이 크게 상승했고 끊임없는 폭우가 내렸죠. 결국 대규모 홍수가 전 지구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문명의 신화에서 언급되는 대홍수의 실체였던 것이에요. 이레두와 에덴 같은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자 아누나키들은 긴급한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거대한 방주였어요. 이 배는 며칠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홍수가 끝난 후 아누나키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니비루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인간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문명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지식들이었어요. 건축 기술, 수학적 원리, 음악 이론, 그리고 문자 체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누나키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통치 체제에 대한 개념도 가르쳐 주었죠. 특히 왕권 신수설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누나키들이 남긴 또 다른 중요한 유산은 지구라트였어요. 이들은 인간들에게 별자리와 연결된 특별한 사원들을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구라트들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아누나키들이 지구로 돌아올 때를 위한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수메르 기록에는 주요 아누나키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존재는 아누였습니다. 아누는 천공을 다스리는 최고 신으로 여겨졌으며 무한한 지혜를 소유한 것으로 묘사되죠. 아누의 배우자인 키는 대지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하늘의 아누와 땅의 키가 결합함으로써 아누나키들이 탄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누나키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과 땅의 자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다와 강을 다스리는 엔키는 이레두시의 수호신이기도 했어요. 그의 영향력은 수메르를 넘어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호리족 등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확산되었죠. 엔키는 특히 지혜와 기술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달의 지배자인 나나는 지식과 탐구 정신을 상징했어요. 인간들에게 과학적 사고방식과 천문학적 지식을 전해준 것도 바로 나나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천체 관측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죠. 태양신 우투는 정의와 진실의 수호자였어요. 그는 신성한 수레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상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우투가 발산하는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우투의 쌍둥이 누이인 이난나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동시에 전쟁과 정치적 권력을 관장하기도 했죠. 이난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널리 숭배받은 여신 중 하나였으며 후에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문명에서는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과학적, 천문학적 지식의 정확성이에요.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우주에 대한 정보들이 상당히 정밀하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계의 구조나 행성들의 궤도에 대한 설명이 현대 천문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과 다른 영장류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예상보다 크다는 현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인간의 급속한 뇌 발달과 언어 능력의 진화는
여전히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도 수메르 기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의 건축 기술은 당시 문명 수준을 고려할 때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거대한 석재들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운반하는 기술,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구조물들의 설계 등은 현재로서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언어학적 분석 결과도 흥미로워요. 수메르어는 다른 어떤 언어와도 개통을 찾을 수 없는 고립된 언어입니다. 마치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이는 외부로부터의 전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금에 대한 고대인들의 집착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당시에는 금의 실용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을 텐데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아누나키 이론에 따르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제시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홍수 신화들의 유사성도 주목할 만해요.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이 모두 비슷한 대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 사건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죠. 결국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아누나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신화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